그러면 교육 행정의 바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육 행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은 사실 경영학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영학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행정학과 경영학을 구분하기 어려운 면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행정은 공공적인 면, 그러니까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비즈니스 쪽, 기업 쪽에 경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양쪽이 혼합되어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경영과 행정이라는 것은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경영과 행정이라는 영역이 교육학 속에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조직 이론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의 동기 이론, 지도성 이론, 유형 이론, 문화 이론, 경영 이론, 이렇게 이제 쭉 주어져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는 또는 이제 어떤 이 경영학이 차지하는 범위 속에서 중요한 영역은 결국 이제 조직 이론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에서의 동기 이론, 조직에서의 지도성 이론, 유형, 문화, 경영적인 건데, 제가 교육과정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는 교수 방법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주의나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력과 안내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험 문제나 또는 이제 경영학, 행정학의 흐름이 그쪽으로 이제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학급 경영 또는 우리가 민주적인 학교 경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시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자기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이 민주적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참여적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변형적 리더십이라든지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 지도성 이론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바스의 변형적 지도성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분산적 지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지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주의나 또는 이제 요즘과 같은 어떤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지도성이 발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의 유형이나 조직의 문화 같은 경우들도 보시면 알다시피 전반적으로 옛날의 어떤 조직 이론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조직 이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의사결정이라는 건데, 이 정책결정을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학교와 같은 학교의 개방적이나 민주적 문화에 우리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론적 모형이라는 것들도 있고 결정 관점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참여 관점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충분한 이제 의사소통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 의사소통과 같은 말은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걸 이제 그냥 묶어서 제가 정책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같은 의미는 아니고 다른 영역이지만 이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제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학론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학교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야기고 아주 중심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만, 요즘의 장학의 흐름은 자기 장학, 동료 장학, 멘토링 장학은 이제 우리가 동료 장학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장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 스스로가
장악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료와 같이 우리가 장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거든요. 예,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교사들의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는 동료 장악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장악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교육학의 트렌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재정이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재정도 이제 중요한 영역인데, 이제 이 공평성이라든지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예산 편성 기법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으로 우리가 인용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 어떤 연계성이나 일관성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쪽이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1차적으로 이 교육행정에서의 가장 중심적 영역은 조직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이론을 얼마나 잘 학습하시느냐가 경영과 행정의 핵심적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사실 이론적인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교육행정학에서의 가장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조직이론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론이 방대하고, 또 조직이론이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